오늘 새벽에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과거의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당 밖의 특검 수사 상황 그리고 당 안의 혁신위 과제 두루두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출연하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좋은 날은 아니에요. 뭐 요새 계속 좋은 날은 아닌데 오늘 새벽에 윤 전 대통령 구속됐잖아요. 그 딱 결과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어제 좀 그 결과를 보려고 기다리다가 차마 못 보고 잠이 들었는데 뭐 국민들께서 익히 생각하셨다시피 예정된 수순 아니었을까. 예정된 수순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뭐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두 가지가 보통 구속 심사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중에 이제 증거인멸에 관한 염려가 가장 컸겠죠. 어제 뭐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 관한 논란도 있었고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김성원 전 경호처장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진술, 뭐 회유 우려 이런 거를 보시는군요.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께서 지금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 막강한 권력으로서 뭔가 본인의 의사대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던 건 아닌가. 그런 것을 특검팀이나 혹은 그 법원에서 읽고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김건희 특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윤상현 의원 집, 그다음에 사무실, 그리고 뭐 또 다른 거주지를 발견해서 어제 밤에 그제 밤에 압수수색을 또 추가를 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당한 수사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정치 보복이라고 보세요? 저희 정당은 지금 정치 보복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송원석 원내대표. 그렇죠. 그런데 실제 뭐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국민들께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 분위기예요. 제가 이제 지역에서 주민들 말씀을 들어봐도 이게 일단은 첫 번째로 민생이 어려우니까 좀 후순위로 문제가 밀렸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 차례, 그러니까 두 번의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이미 이 특검에 대해서 사실상 해라라는 어떤 명령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대통령의 구속 수사에 대해서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국민들께서는 이미 익히 이런 단계로 가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고 그 속속들이 보면요. 성역 없는 범죄 사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저도 물론 동의하지만 좀 과잉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미 지난 창원지검에서 다 그 조사를 한 번을 했고 또 그 구속영장의 그 압수수색 영장에 그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PC 그러니까 뭐 카카오톡 기록이나 아니면은 그런 휴대전화 기록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 압수수색을 한 건데 주거지까지 압수수색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많은 법률가들이 이제 해석을 하시거든요. 실제 우리 테디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의 방식이 좀 지나치게 불필요한 부분까지 보여주기식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은 그건 국민들께서 또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실 거거든요. 일단은 저희 오늘 전 대통령께서 구속이 되시고 참 모두가 다 참담한 심정이실 텐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했던 것을 불평하기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서 좀 용서하시는 방향으로 좀 그 다음을 모색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를 그냥 지금 상황에서 수사가 과잉된 거는 좀 있지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투쟁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 이런 취지신 거죠? 아니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성 수사다라고 주장을 할 거고 앞으로 지금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뭐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 실제 예상치 못했던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1번이 될 줄은 아마 다 예상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마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정당한 수사, 그다음에 넘치지 않는 수사, 법원의 영장심사 또한 그 부분에서 좀 잘 매짐이 돼야겠죠. 알겠습니다. 어제 의총 들어가셨죠, 의원님? 갔죠.
아니 지금 저 노컷뉴스 단독 보도 어제 된 거 보니까 이 저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특검 수사 대응 TF를 꾸리자 이렇게 제안했더니 이게 대화록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의원들 침묵.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답이 없으시면 동의하신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장일치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맞습니다. 박수로 와 원내대표 잘해 이게 아니고 맞죠 이거. 맞습니다. 이 특검 수사 대응 TF 하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대응하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의원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거 이건 어떤 의미로 제가 해석해야 돼요? 지금 다 뭔가 의욕이 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저희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의욕이 없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가 그냥 알아서 좀 잘하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아닌가. 아하. 실제 뭐 그것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하지 말자거나 이 양쪽의 반응이 모두 없었어요. 그러니까 찬성 반대 뭐 고성도 안 나오고 박수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긴 싫지만 저희가 자포자기하는 정당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상당히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당 전체가 침체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저 하나하나씩 반응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진짜 특검 수사는 계속 확대될 건데 당 입장에서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어디가 더 위험하다고 보세요, 의원님? 의원님이야 뭐 어느 쪽에도 다 해당이 안 되시지만. 뭐 꼽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특검 안에 대해서 표결에 참여를 했거든요. 예.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긴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상간으로 벌어졌던 일들이 아니라 저희 이제 정부가 시작하면서부터 불거졌던 가십성의 많은 의혹들을 이제 와서 켜켜이 쌓아뒀다가 밝히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가 점화가 되기 시작하면 줄줄이 고구마 줄기 엮듯이 다 터져나오지 않을까. 저희한테 상당한 실현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만약에 또 곤란하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체포동의안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당은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도 보니까는 이제 그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저희가 체포동의안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포기 각서를 지난 총선 22대 총선을 신청할 때 공천 서류에 다 포함해서 했어요. 의원님도 쓰셨을 거예요. 그럼요. 그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로 했는데 저희가 그 국민들 앞에 한 약속을 배반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떳떳하다면 가서 조사받겠다라는 태도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그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의 그동안의 어떤 루틴으로 봐서는 표결 불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의 입장은 그렇고요. 그거를 민주당의 입장에서 너희 서명했으니까 뭐 할 말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계제는 좀 아닌 것 같다. 본인들께서는 당시 이재명 당시 대표의 어떤 방탄을 위해서 이러한 그 국민들 앞에 과감한 특권 내려놓기 조치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말을 할 입장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 당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사퇴하고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됐어요. 네. 혼란의 며칠 한 일주일. 이 당내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의원님? 당원들까지도 뒤숭숭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안철수 위원장께서 뭐 그 이른바 쌍권에 대한 인적 쇄신을 이제 화두로 던지시면서 뭐 찬성이다 반대다 이렇게 되게 분분하게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안철수 혁신위가 좌초된 책임은 그냥 나 못하겠어 하고 나간 안철수 의원에게 있습니까? 아니면은 요구 사항을 아무 일도 받아주지 않은 저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 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전반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하시냐라고 그 언론도 그렇고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혁신이라는 거는 저희가 진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포스트에 위원장을 보냈는데 그 시작인 위원 선임조차 위원장의 의지대로 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말 코미디인 거거든요. 혁신하겠다라는 간판만 그럴싸하게 걸어놓고 문 열고 들어가면은 난장판인 그 지금 집안 꼴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거 아닙니까? 지난번 최재형 우리 혁신이도 그랬고 인유한 혁신이도 그랬고 그분들이 지금도 많은 분들께 존경받는 훌륭한 분들이신데 실제 다 두 분 다 인적 쇄신에 관한 내용을 하다가 거의 이제 그 종말을 맞으셨거든요. 거기서 벽에 부딪히죠 항상. 그래도 뭔가를 위원회를 꾸려서 거기 주장까지라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시작부터 아예 못하신 거죠. 자, 그래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제 저 내정이 됐어요. 네.
역시 윤희숙 혁신위에 대해서는 기대가 크십니까? 우려가 크십니까? 상황은 기대를 똑같은데. 크게 하고 싶습니다. 기대를 하고 싶다. 예. 예. 윤희숙 그 위원장이 여의도 연구원장으로서 지난 대선 국면에 뭐 방송에 그 선거 방송에 나와서도 강력하게 우리 정당이 반성하고 쇄신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밝히셔서 화제가 맞아요. 됐잖아요. 예. 그 본인의 논리가 확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 혁신의 내용은 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었고 예. 그 이전에 한동훈 대표도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도돌이표처럼 계속 예. 굴러가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것을 좀 관철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윤희숙 위원장 맞아. 예. 그냥 제가 트로피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 그럴싸한 신용을 하는 그런 트로피가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국민들 또는 당원들이 제일 보고 있을 만한 게 이거 인적 청산 요 부분인데 네. 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윤희숙 위원장이 당원은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어느 개인에게 준 적이 없다. 저는 어떤 칼도 당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인적 청산을 나는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리세요? 아니면은 당원이 뭐 당원 투표로 허락을 해준다면 하겠다 이런 의미로 들리세요? 저는 약간 후자로 들었어요. 후자로? 왜냐하면 전당원 투표로 당원이 직접 참여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굉장히 의총에서 강력하게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이전에 있던 여러 그 우리 혁신위원장들이 직접 그 칼을 예, 한번 예. 손을 대보려다가 예. 다 좌초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원의 힘으로 지난번에 그 한덕수 전 총리의 새벽 맞아요. 제 이 단어로 쓰긴 싫은데 새벽 쿠데타 때도 당원의 힘으로 맞아요. 그걸 지금 바로잡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방식을 차용하려 하시는 게 아닐까. 오,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전당원 투표하면 인적 쇄신에 대해서 뭐 대상자 범위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당원들이 동의해 줄 거라고 보세요? 동의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예. 예. 인적 청산의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의원님 개인적으로 보세요? 이게 참 애매한 문제인데 범위는 범위와 애매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윤 전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시고 항상 모든 책임은 예. 당시에 그 집행을 결정했던 최종으로 지도부의 입장에서 가장 먼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저희 정당도 마찬가지고 어허.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예. 항상 이루어지지 않고 밑으로 그거를 떠넘겨 버렸어요. 예. 근데 당원들은 두고 보지 않으시겠죠. 예. 의원님. 언더찐윤 진짜 있습니까? 있죠. 정말요? 누군지 딱 들어오시는 분들이 근데 제가 계신가 보다. 예. 어느 순간부터 언더라고 붙이더라고요. 찐윤에 대해서요? 예. 예. 그 뭐 대략 추정은 할 수 있으나 예.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그 재밌어요. 그러니까 당직을 맡거나 지도부를 하거나 뭐 과거 그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그 당직을 할 때에도 이 전화 휴대전화를 예. 이렇게 자랑하시든 뭐 이게 뭐 소위 아, 여사의 문자야, 예. 대통령의 문자 이런 거를 과시하시던 분이었는데 언제 그래요? 언더로 들어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실제 하고요. 예. 아마 제가 지금 저기 우리 김태현 씨에 얼마 만에 나온 거죠? 한 몇 달 되셨죠. 1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1년은 아니에요. 예. 그때도 제가 저희 둘이 언급했던 아, 예. 뭐 의원. 예. 뭐 비롯해서 실제 뭐 저희보다도 더 잘하시잖아요. 예. 그때 의원님이랑 저랑 인터뷰할 때 주로 주자가 됐던 그 의원도 실세 언더찐윤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뭐 이름 성명을 거론 못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에 와서는 그 우리 기자들에게 예. 친윤이라고 하지 말고 주류 비주류로 해달라라고 이제 하시는 의원들도 있다고 해요. 그 친윤이라는 딱지 자체가 예. 굉장히 이제 주홍글씨가 된다고들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른바 뭐 이철규 의원, 예. 박성민 의원, 지금 뭐 정책위의장 하시고 사무총장 하신 여러 의원들을 예. 찐윤이라고 안 할 분들이 있겠습니까? 아하, 일반 국민들이 예. 당원들이요.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당내 많은 여론을 움직이고 있으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이제 아직 날짜가 정해지는 건 아닌데 예. 뭐 빠르면 8월 중순, 뭐 8월 말 얘기하는데 지도부에서는 가능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당대회 하는 게? 어제 의총에서 우리 정점식 사무총장께서는 예. 장소 섭외가 지금 안 된다. 네. 그래서 열심히 그 8월 중순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예.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좀 저는- 천천히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빨리빨리 해야 됩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죠? 당이 지금 뭐 표류하고 있어요. 아, 예. 예. 당 지도부가 음, 빨리 갖춰져서 음, 이 상황을 뭐 수습한다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예.
뭐 책임을 진다거나 아하. 반성을 한다거나 예. 혹은 진짜 뭐 저희 의원들을 보호한다거나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지도부의 모습은 형태는 갖춰야 요건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전당대회를 해요.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 나오시기를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있고요. 예. 뭐 한동훈 전 대표도 조석으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도 뭐 출마한다 안 한다 의견이 분분한데 예. 너무 이제 한동훈 대표 측에 예. 모 친윤 의원께서 빨리 입장을 정해라. 왜요? 그래야 우리가 작전을 세울 수 있지 않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셨다는 예. 거예요. 당신이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 우리가 대응책을 마련하지 예. 이런 건가요? 뭐 아시겠지만 뭐 지도 체제를 단일 지도 체제에서 집단 지도 체제로 맞아요. 뭐 갈 것이다. 근데 어제 우리 사무총장께서 그런 논의는 지읒자도 꺼낸 적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셨거든요. 황우여 선대위원장이 뭐 근데 집단 저녁에 황우여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한동훈을 이번 전당대회에 내보내서 여기서 붙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떨어뜨려 책임을 지고 예. 김문수 후보와 함께 완전히 우리 정당사에서 지워버린다. 이런 음모론까지 지금 시중에 돌고 있다고 제가 보고 웃었어요. 예. 어허.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낫다라는 의원님의 조언이군요. 아니 근데 이런 분위기 네. 속에서 네. 과연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저희 지난 12월 같은 파열음 외에 예. 어떤 그 긍정적인 영향을 펼치실 수 있을까? 실제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들과 그 당원들께 굉장히 연예인 같은 스타성 있는 우리 정치인으로서 지금 부각이 돼 있지만 저희 의원들이 가까이서 보는 진짜 이 사람의 진국인 면모가 다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보여줄 물밑의 시간이 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오늘 인터뷰는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